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정민물권법 신탁법 71페이지 보십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소로서의 등기 하는데, 많은 분들이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등기법을 어려워 하시던데, 어찌 보면 그 민법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등기를 잘 몰랐죠. 민법을 보면서 등기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참 어찌 보면은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강의할 자리를 알아보는데, 그 민법 강의를 단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학원 원장들도 민법을 아무나한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학원 원장들이 자기 측근들한테 민법 강의를 맡기고 내보고 등기법을 처음에 맡겼는데, 그래서 등기법을 학원 강의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등기법 교재도 만들어 보고 이랬었는데, 그 등기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민법이 많이 쉬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정립이 공부를 했는데도 정립이 안 되는 분들은 등기를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등기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확실히 민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민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등기는 쉬운데, 민법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공부하면은 등기가 암기 과목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등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 하고 나서 등기는 정말 쉬웠는데,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 내 책에도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만, 그 민법 물권법 교과서 보면은 등기를 상당히 화려해서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등기 부분을 확실히 공부하고, 참고로 별도로 등기법 선생님들이 쓴 두꺼운 등기법 교과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안 봐도 되는데 뭘 봐, 그걸. 또 웃기는 게, 그 두껍게 만들어 놓은 등기법 교재를 놓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기가 참해도 이게 외워집니까, 이게. 민법을 이해하고 등기를, 이걸 어쨌든 이해해 보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어느 날 등기가 자기도 모르게 극복이 될 텐데, 외우려 하면은 등기법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올 겁니다. 내가 법무사 공부하러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민법은 좀 되는데 등기가 안 돼가지고 맨날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등기 때문에 10년, 20년 떨어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당신 민법은 안 해라니까 민법은 안 돼. 근데 왜 등기를 모르냐 이러니까 등기는 모르겠대. 근데 고민을 좀 하시라 했어. 민법 교과서에서 써놓은 영어, 등기법 교과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권법에 있는 실체적 권리 관계를, 물론 당연히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되는 부동산 물권과 관련해서 그걸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게 그게 등기인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냐고. 그거는 민법도 모르는 거고 등기법도 모르는 건데, 민법을 공부를 좀 했다면서 민법을 좀 안다고 하면서 등기법 교과서를 무조건 외우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다. 그런 충고를 좀 했는데, 그의 말에 이제 합격생들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내한테 그런 코치를 받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시험이 안 돼가지고 그런 코치를 받고 멘트를 듣고 정리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그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좀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단 지금만 해도 되게 길어졌는데 71페이지 그냥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요소로서의 등기, 등기의 위치가 어떤가 앞에서 잠깐 한 자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의의,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정보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죠. 등기에 뭘 기록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사항, 등기부 표지부 이야기하는 거죠. 권리에 관한 사항, 갑골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공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공적장부인 등기부라는 그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물건의 거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민법이 창안한 거다. 그 말은 로마법 때는 이런 등기제도가 없었다 이거죠. 물론 뭐 물건을 공시하기 위한 어떤 뭐 그때 있겠지만 오늘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비된 등기제도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물건 공시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나?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는데 내가 옛날에 등기법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했다는 거지. 신라시대 뭐가 있었는데 신라장적이 있었지. 이게 다 이게 이거 시원이 된다는 거지. 전식과 과정법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공부 안 하는 시대라 가지고 교과서에서 싹 없어지는데 골 때리는 거죠. 내가 뭐 일개 강사가 이렇게 민법 책 읽어준 사람인데 내가 고민할 건 아니고 건축 허가와 구별, 건축하는 행정관청이 건축 행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허가받을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 행위를 하이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고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허가서에 A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 완성자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나 허가받은 자와 실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컨대 건축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일정 서식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신고가 있을 때 시장군수는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그 서식에 의하면 첨부서류로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를 요구하고 있어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 판결 소송해가지고 성소한 것도 있습니다. 등기부의 편성 및 기재 방법 이것도 등기부 한번 보시고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물적 편성주의라 한다. 이거는 거래 신속은 보장하지만 뭐 과세에 불출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적 편성주의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관청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과세에는 철저하나 거래 신속을 제외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토지가 제주도에 있는데 그 소유자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봅시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면은 제주도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 제주도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게 물적 편성주의. 소유자가 서울에 있으니까 소유자 주소지 즉 서울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인적 편성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는 거. 우리 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1부동산 1등기 용주의 3장 4 구분주의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를 두고 그 한 개의 등기 용지에는 3장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갖다가 각각 한 장으로 봤을 때 4, 9분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다는 거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한동 건물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및 갑구를 둔다는 것. 등기 용지의 기재 방법, 부동산 고유 번호란, 그리고 표제부, 표시 번호란, 표시란, 갑구, 갑구 순위 번호란, 갑구 상란,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걸 기재하고 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 당연히 등기부에 기록될 권리들 이야기하는 거죠. 얼구 순위 번호란, 얼구 상란이 있다. 등기부를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등기부를 머리에 넣는 거지.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 물리상은 대장의 기재가 등기부에 우선하고 즉 그 토지가 일부 바닷물에 잠기면 그럼 그 바닷물이 잠기면 더 이상 그 사적 소유의 대상인 토지가 아니죠. 그럼 그 부분이 멸실된 거죠. 전부가 멸실되면은 그 멸실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만 멸실되면은 표제부 그 등기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권리 변동 사항은 그 등기부의 기재가 대장에 우선한다. 조금 전에 물리적 사항은 대장부터 먼저 고쳐놓고 그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을 변경 등기할 거고, 권리 변동 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등기가 되고 나면은 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에 등기부 개설할 때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개설하고, 부동산 물리적 현황 변경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 표시란에 변경 등기를 한다. 다시 한번 보시고, 등기의 종류,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보존 등기, 등기부 처음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설된 것을 기초로 한 권리 변동 등기, 등기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예비 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라고 하고,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딱 처음 기록되는 기입 등기, 기록된 것을 기준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경정 등기 있습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것을 변경 등기. 4번 원시적 또는 후발적 권리관계와 등기부의 불일치로 기존의 등기부 전부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 다음에 77페이지 회복 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이다. 이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 회복 등기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멸실 회복 기간 내에 하는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 6번 멸실 등기,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 등기, 표제부의 기재를 주말하고 그 등기 용지를 폐시한다는 거. 등기된 부동산 일부가 멸실된 경우라면 표제부 표시란에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 가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할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존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등기 대상인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따라서 물권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물권 쪽에 물권을 가진 거니까 이거는 본등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 등기 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서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 독립등기, 주등기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가지 번호를 붙이는 부기등기, 등기부에 처음 기록되는 거, 소유권 보존, 소유권 등기는 각부에 있으니까 각부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립등기입니다. 단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할 거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독립등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겠죠.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을구에 기록되는 것 중에서 등기 대상인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처음 기록되는 설정 등기는 독립등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전 등기 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그리고 자, 그 이전되고 난 뒤에 뭐 말소와 관련되는 거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만 가지고도 법무사에서 2차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되는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개정해서 들어간 것이고,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전후에 한다. 대항적 효력, 부동산 제약 물권 관련 임의적 기회사항, 필요적 기회사항, 제약 물권 관련 필요적 기회사항은 변동적 효력과 관련되는 거고, 임의적 기회사항은 대항적 효력과 관련되고, 부동산에 관한 채권, 뭐 예컨대 환매권, 임차권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대항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다음에 등기 등록 가능한 재산권에 관한 신탁 등기 대항적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20도 이상 선박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등기 대항 요건인 등기란 저 앞에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등기가 일단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져 있는 이상 그 유효나 무효를 가리지 않고 등기 절차상 이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그게 완전 무효인 것이라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이라면 그 번호를 전제로 하고 다음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 추정적 효력, 등기 추정력. 어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야 실체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등기는 물권행위의 요소이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며 점유보다도 우수한 공시방법이므로 통설과 판례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 추정적 효력, 법률상 추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 미치는 효력의 범위,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적법 추정, 정당한 대리권 존재의 추정. 81페이지로 맞죠? 방갈로 5번.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 저당권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상한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된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의 인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의 효과는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동산 점유의 추정력은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구별을 해야 되고 추정력이 문제되는 경우, 원인 무효 등기비 명백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명의인에게 대하여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시 취득에 의한 보존 등기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면 추정력은 부정된다. 그래서 건물 신축자와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면은 그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없다라는 거. 근데 82페이지 특별법상 보존 등기. 특별법상 이 보존 등기를 허용한 이유가 누차에 걸려서 전전 유통되었는데 최초의 그 원시 취득자를 찾을 길이 없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최종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길을 열어준 거라고. 그래서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은 추정력이 인정된다라는 거. 네, 명백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은 번복될 것이다라는 거. 깨뜨릴 수 있는 사유. 그다음에 이전 등기 원인 무효인 경우,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등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망 이후에 어떻게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요? 허무인 명의로 쓰고 있는 게 경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부정된다. 특히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그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부정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특별법상 보존 등기되면은 그 특별법을 의해서 보존 등기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초 신축자와 그 등기 명의인이 불일치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은 일단은 추정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은 추정력이 번복될 것이다. 그 정도. 원인 없이 말소된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 등기가 경리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경우 추정력의 효력,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그걸 믿고 거래한 선의무가 실이 추정된다. 또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즉 악의로 추정된다. 등기 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 경우에도 일단은 추정력은 유지된다라는 거.
멸실회복 등기 신청 당시에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 등기는 공자 중 1인이 공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즉 원래 멸실될 그 당시로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 등기 신청 당시 등기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멸실 회복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추정력 없는 등기, 표제부, 예고 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의 추정력 없다. 원인 없이 무조건 말소된 등기 역시 추정력 없다.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 상란에 이중 등기된 경우에 후 등기 완전 무효인 등기니까 추정력 없고 사자 명의의 등기 추정력 없고 허무인 명의의 등기 추정력 없고 하면서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200조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200조 점유의 추정력 동산 점유의 추정력은 그 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이어도 부동산 점유에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실제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 등기가 동산의 취득시효의 점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 한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등기 효력,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경유된 담보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그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담보 물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담보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본다. 본등기 후의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는데 그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 한다. 순위가 뭐 본등기를 따르는 것이지 물건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하시고 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경고적 효력 소유권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인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만으로 나오는 실제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유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다.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그 중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실체적 물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말소된 가등기의 효력 및 그 가등기 회복 청구의 상대방 불법적으로 말소된 가등기의 가등기 명의는 불법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므로 말소 회복 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다.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회복 등기 의무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회복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가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앞에 저당권 이전과 관련된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원리가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가등기의 물권 변동의 청구는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가등기에 물권 변동의 채권적 청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가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는 방법까지 마련된 것이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그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환매 특약 등기 부기등기고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등기고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고 그 부기등기에 의해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말소 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따라서 이때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 근데 이전 등기 자체만 무효 원인이 있다면은
당연히 무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겠죠. 참고해 놓은 게 앞에 79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안 보고 왔지만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 처분권 보존의 가등기는 등기사항이 명백하므로 그 가등기사항의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순위 보존된 권리 그 자체의 취득인 것으로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소유권 있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이것도 그 법무사 시험에서 등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이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옛날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죠. 1번 소유권 등기 시험권 보존의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공자가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등기 시험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 들어가면 이거는 통상 공동소송 대상이라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판단 기준, 이 부분이 그 과거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 기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 매수인하는 한 개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계약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계약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 계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 채권 비율 일치 여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 해봤을 때 가등기 한 복수 채권자가 매매 계약 완결권을 준 공유하는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계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그 복수 채권자의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 채권자를 공동 권리자라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복수 채권자는 매매 계약 완결권을 중요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소송 들어가면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가 된다는 것. 근데 가등기한 복수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독립적인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거는 통상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여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경유한 소유권 등기 지원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원시적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 지원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 계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면 후발적 무효이어서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한 소유권 등기 지원권 보존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무효이거나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유용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유용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게는 유용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가등기 유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등기가 아니고 본등기 유용도 일어날 수 있죠. 저당권 설정이 등기가 되었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했는데 그 피담보 채권 변제가 되었다면은 그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면은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죠. 근데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다시 돈을 빌려주고 그 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 유효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효인 때와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
가압류 등기의 효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등기법하고도 관계 있고 집행법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등기의 유효요건 빨리 해가지고 등기를 다 불라 했는데, 등기의 유효요건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